안녕하세요. 신의고등학교 생명과학 추담반 김민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발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포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35페이지고요. 자,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실험이다 그랬어요. 우선은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미리 공부가 되어 있다면 자, 요거는 안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모르는 학생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을 볼게요. 해당 과정에 필요한 효소, 조효소 ADP, 필요한 효소, 조효소 ADP, PI, 무기인산이 포함된 수용액을요. 골고루 넣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똑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물질 기억, 니은, 디귿을 첨가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은 ATP, 포도당, 과당, 이인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봤더니 자 1번, 2번, 3번 시험관은 기억, 니은, 디귿 각각 하나씩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씩 넣었어요. 그럼 뭘 먼저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씩 넣은 것부터 봐야겠죠. 하나씩 넣었는데 피루부산의 농도가 증가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우선 해당 과정을 잠깐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다 써보면 자 포도당부터 시작을 한다면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당 2인산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건 뭐다? 이때 필요한 건 ATP를 쓴다. 2개의 ATP를 쓴다. 과당 2인산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되면서 4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그쵸? 그러면 물론 여기 완성하면 2개의 ATP 여기는 4개의 ATP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ATP 포도당 과당 2인산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TP냐 포도당이냐 과당 2인산이냐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중에서 그러면 하나 딱 넣었을 때 피루부산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포도당은요? 포도당 딱 넣었어요? 그러면 ATP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포도당만 넣어주면 그럼 ATP 없는 상황이니까 못 가죠. 진행이 안 되죠? 그럼 얘 아니고 ATP만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포도당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죠. 과당 2인산 넣었어요? ADP는 기존에 넣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행되죠? 그러면 디귿 찾았죠. 디귿이 뭐다? 과당 2인산이다. 여기다 쓸게요. 자, 이 디귿 찾았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과당 2인산인 거고 뭘 같이 넣었더니 혼자 넣는 것보다 피루부산이 늘었어요. 그쵸? 자, 뭘까요? 자, 과당 2인산 넣으면요 피루부산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ATP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요 이 더 분해될 포도당이나 과당 2인산이 있어야지만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포도당이나 과당 2인산이 피루부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피루부산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건요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포도당이 있죠. 맞죠? 그래서 기억은 포도당이죠. 선생님 그러면 ATP 없잖아요. 자 보세요. 과당 2인산 같이 넣었어요. 과당 2인산이 피루부산 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ATP 만들어집니다. 이 ATP가 여기 와서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만들 수 있죠. 그쵸? 자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여기서 ATP 만들어진 다음에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만들 때 ATP 사용되는구나. 그쵸? 자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기억. 그럼 얘는 이제 자동적으로 니은이 된다.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기억, 니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진행되겠고 이 과정 진행되겠죠? 그래서 피루부산 증가했다. 그럼 이제 다 풀 수 있죠. A, B 과정에서 O2 소모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해당 과정이니까 틀렸고 다의 O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자, O는요 기억, 디귿 요거 넣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생성이 될 때 합성된 ATP분의 사용된 ATP 분자수는 3과 5를 비교하시고 3과 4를 비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3을 먼저 해볼게요. 합성된 ATP 분자 3은 뭐냐면 디귿만 들어갔을 때 요 과정만 보면 되죠. 그러면 합성된 거 몇 개? 4개. 사용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해당 과정에서 ATP 언제 사용된다?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만들 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얘를 넣어줬기 때문에요. 사용되기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 안에로도 바로 틀렸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해볼게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4를 한번 따져보면은, 자, 요거야. 기억, 니은 집어넣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게 몇 분자? 두 분자가 있어요. 합성되는 건 똑같겠죠? 4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2번 문제. 자, 9월 목평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세포 과정 일부를 나는 가 과정이 일어나는 세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자, 피루부산의 아세틸코에 뭐예요? 피루부산 산화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쵸?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과정 1은 기억에서 일어난다. 아, 기억보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그러면 다 정해진 거죠. 하나만 정해지면 나머지 다 정해지는 거죠. 그죠? 얘 뭐예요? 내막. 얘는요? 외막. 여기는요? 막 사이 공간. 여기는요? 미토콘드리아 밖이겠죠. 과정 1과 2에서 모두 탈탄산 반응. 탈탄산 반응은 이산화탄소 생성이 되는 거예요. 탄소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탄소가. 자, 피루부산 3탄소예요. 아세틸코에 2탄소죠. 탄소가 하나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을. 여기는 다 답이 나와 있죠? 5탄소 함물이고 4탄소 함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빠져나왔죠. 맞고, 과정 2는 기억에서 일어난다. 자, 이거는 TCA 회로의 일부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TCA 회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맞고,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에서 능동수송에 의한 H 플러스의 이동은 자, 내막에서 우선은 전자전달계가 일어나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자전달계가. 그러면 수소는요, 기질에 있던 수소를 막 사이 공간으로 퍼내죠. 이게 기억에서 니은으로 갑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소를 잔뜩 모아놓고 ATP 합성 요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동그란 부분 이쪽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 이온이 안쪽으로 확 가면서 그걸 회전시켜서 ATP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문제 3번. 자, 그리고 세포흡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인 산화 과정이다. 1과 2는 각각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막사의 공간 중 하나다. 공간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내막 주어져 있고요. 자, 물기를 지운 다음에 ATP를 만들어내는 이 공간이 어디예요? 기질이죠? 또는 수소 이온이 확산되어 들어가는 기질이죠. 그렇죠? 자, 1은 기질이다. 맞고요. pH가 2에서가 1에서보다 높다 그러면 pH로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H 플러스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소 이온이 많으면 pH는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2가 1에서보다 낮다 해야지 맞겠죠? 자, 이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자, 전자의 최종 수용체 누굽니까?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는 애 O2입니다. 그렇죠? O2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그리고 동물 세포에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세포에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이제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여기는 실제로 더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정도로만 언급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방은 뭘까요? 지방은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이게 머리통이 이제 글리세롤이고 이게 지방산이죠. 사실 지방산 더 깁니다. 더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딱 잘라가지고 이 글리세롤은요 해당 과정에 넣고요. 긴 다리를 두 개, 탄소 두 개씩 잘라가지고 어디에 넣어요? 아세트코에 이탄소항 두 개씩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지방산 됐죠? 자, 단백질은 모든 과정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단 뭘 제거하고 들어간다? 그렇죠? 아미노기가 제거된 후에 이용한다.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지방산이 아니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A가 일어난다. 피루부산의 산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오늘 이제 발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37페이지, 교과서는 82페이지예요. 발효 내용이 이제 많지 않은데, 그리고 또 교육과정 바뀌면서 더 내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해볼게요. 산소 호흡과 발효의 비교를 먼저 해보면,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산소 호흡이에요. 산소를 사용하는, 그렇죠? 호흡이고, 발효는 뭐냐면 산소가 사용되지 않는 호흡인데, 자,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이 있고 해당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산소가 있을 때는요,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죠. 그래서 산소호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발효는요, 산소가 없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기질에서 끝나요. 단 해당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해당 과정이 일어나려면, 자, 물론 ADP도 필요해요. 그렇죠? ATP 필요하죠. ATP. ATP 필요하죠. 그죠? 포도당을 처음에 과당 이산으로 만들 때 ATP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언급하고 싶은 건 NAD 플러스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얘를 산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얘를 산화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산소가 있을 때는요, 이 산화적 인산화에서 계속적으로 얘를 재생시켜줬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었다. 근데 산소가 없을 때는 NAD 플러스가 어떻게 재생이 되냐면, 젖산이나 에탄올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를 다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이 해당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일어날 수 있다. 자, 뒤에는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요거는 이제 산소호흡 과정인데 포도당을 계속 쪼개는 거죠. 그래서 저 포도당이 완전히 이산화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된다. 자, 여기 이제 에너지 수준에서 이 물질이에요. 물질 수준이 점점점 낮아지고 완전히 분해가 되면요, 물질이 남아있는 게 없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분해되고.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선생님이 약간 삼각대 때문에 그림이 생겼는데, 뭐 지장은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포도당이 쪼개지다 말고 멈추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분해가 되는데, 딱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물질이 에너지를 내놔야 ATP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건데, ATP로 전환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소량의 ATP를 생성하고서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중간산물이 생성이 됩니다. 중간산물.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린트 37페이지에 발효 특징 1번에 중간산물이 생성된다. 이 중간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분해된 게 아니고 중간에 멈춘 그 산물을 얘기하고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산물이 생성된다. 자, 과정 2번을 볼게요. 이 과정,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이 에탄올이나 젖산으로 환원되면서, 자, NADH가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맞죠? 자, 얘가요, 다시 얘로 재생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NAD 플러스. 이 재생될 때
즉 얘가 갖고 있는 전자와 수소이온을요 필요구산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젖산이나 에탄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과정에서 얘가 재생되니까 다시 해당 과정에 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에탄올이나 젖산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전자나 수소이온을 다시 얻었으니까 뭐예요? 환원이죠. 환원되면서 NAD 플러스를 계속 재생시킨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요 그림 밑에, 그렇죠? 밑에 원리, 요 그림 밑에 이화작용이다. 쪼개지는 거니까 이화작용이에요. 자, 넘어가서, 자, 요거는 이제 젖산 발효 과정인데요. 젖산 발효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 과정은 2단계 내지 3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산소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보세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해당 과정까지 다 똑같습니다. 포도당 해당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2개의 ATP 생성되고 2개의 NADH 만들어지죠. 그래서 2필구산. 여기까지가 해당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산소하고. 근데 이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세포질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NAD 플러스가 이 NADH가 되면서 수소를 빼왔죠. 그죠? 근데 이제 수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자, 얘가 수소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NAD 플러스로 재생이 되고 얘는요 젖산이 되는데 자, 이 쌤이 분자식을 보여주면요 피루구산 분자식은요 C3H4O3예요. 아시겠죠? 젖산은요 C6H6O3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소 다시 2개 더 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C6H12O6다. 얘를 정확히 반땡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2개의 젖산을 만들었습니다. 자, 왜냐면 수소를 빼왔다가 다시 준 거기 때문에 뭐 물질의 어떤 원소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젖산 발효다. 젖산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2개의 ATP가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젖산 발효 이런 생물체에서 뭐 젖산균, 인간의 근육세포에서도 이 산소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못 들어가고 세포질에서 이런 젖산 발효가 조금 일어나요. 자, 반응 경로 2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되는데 첫 번째 해당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NAD 플러스의 재생 과정입니다. 재생 과정. 자, 뭐 젖산 발효의 이용, 김치, 요구르트, 치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익히 다 아는 것들이고 뭐 젖산균 다른 말로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발효, 알코올 발효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처음에 배우면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 따라서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은 단순해요 이게. 자, 보세요. 해당 과정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ATP 만들어지죠? NADH 만들어지죠. 자, 아까는 젖산 발효는 그 다음에 바로 얘를 다시 뭐 했어요? 환원시켰죠. 근데 여기는 중간에 어떤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단계. 이산화탄소 뺀 다음에 똑같아요. 다시 얘가 뭐예요? 얘를 환원시킵니다. 맞죠? 그래서 요 탄소가 빠져나오는 단계,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알코올 발효의 특징이에요. 자, 알코올 발효 반응 경로로 볼게요. 첫 번째 해당 과정이고 두 번째 탈탄산 반응이다. 탈탄산 반응. 세 번째는 뭐라고요? NAD 플러스의 재생.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물질 이름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피루구산에서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얘가 환원되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에탄올 화학식 정도는 알고 있죠?
C2H5 O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요. 자,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갔죠. 그죠? 그리고 산소 2개가 빠져나갔어요.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C 2개, H 몇 개예요? 6개, O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젖산은 어떻게 됐었죠? C3, H, U, O, 3 이거였죠. 그러니까 뭐가 차이 난 거예요? 이산화탄소만큼, 그죠?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업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등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소리를 맞춰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젖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알코올 발효는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성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OH를 드러나도록 쓰는 거죠. 이게 시성식입니다. 그죠? OH가 있으면 뭐예요? 알코올이라는 그 성질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성식이죠. 화학식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됐죠? 자, 이산화탄소 생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ATP도 똑같아요. 여기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알코올 발효의 생성물 해서 쭉 읽어보면 산소 호흡이나 알코올 발효 시에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소 호흡에서도 만들어지죠. 그죠? 공통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것만 봐서는요 산소 호흡이었는지 아니면 알코올 발효였는지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핵심적인 건 이제 맞추고요. 실험적인 거 하나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에서 39페이지. 자, 요런 이제 관을 준비해서요. 여기는 AN, 이제 발효관이에요. AN은 효모와 증류수를 넣어줬고요. 여기는 효모와 포도당 용액을 넣어줬습니다. 자, 여기는 뭐 대조군, 여기 실험군,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건데, 자, 여기 이제 긴 쪽이 맹간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마개로 이렇게 맞고요. 용액, 손마개를 이제 일정 시간을 두고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손마개 빼고 용액을 일부 뽑아냅니다. 왜냐면요, 얘 뒤에 이제 KOH 용액을 수산화 칼륨 용액을 넣을 거니까 조금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넣을 공간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넣어주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 요거 뭐예요? 알코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다른 거죠, 그죠? 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과정 차근차근 밟아왔으면 뭐예요? 염기성이죠, 염기성. 수산화 칼륨. 염기성 물질은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산성 물질과 반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요 CO2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KOH 이외에 NaOH도 가능한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 그쵸? 염기성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염기성 물질이니까 산성 물질과 반응하는구나, 이산화탄소 제거하는구나. 자, 그러면 뭐 여기는 반응 안 일어나겠죠, 대중은. 자, 여기 이제 포도당 용액이 있으니까 효모도 있고, 효모가 뭡니까? 이 산소가 많을 때는 산소 호흡을 하고요. 산소가 적을 때는요,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예요. 에탄올 발효. 그러면 이제 얘가 딱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맹간부는 이제 산소가 부족하죠. 쭉 여기 액체가 차있고, 공간이 없이, 이걸 보세요. 이거.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넣으면요. 여기 이제 공기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넣으면 꽉 차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호흡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그쵸?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알코올 발효 일어나면요,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차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차면서 기체가 차니까 어때요? 기체가 차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이제 늘어나겠죠. 여기 이제 기체가 차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한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용액을 넣는다. 자, 이 용액을 넣으면 이 용액이 이렇게 가겠죠.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니까
그쵸? 제거하니까 어때요? 다시 용액이 이렇게 눈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한다? KOH와 한다. 이걸 넣으면 다시 이렇게 용액이 올라간다.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결과표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류관 B 거기서 맨가루 기체 발생, 냄새, 묽은 수산화칼륨 용액 넣었을 때 변화 정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쉬우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 밑에 이제 실생활 발효, 실생활에서 발효의 이용은 그냥 여기는 이제 쉽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통 음식 및 식품 산업, 바이오 에너지, 환경 산업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 이제 발효가 이용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발효 기출 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진도는 사실 광합성인데, 여러분들 이제 등교 일정이 잡혀서 이 광합성도 한 2시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앞부분을 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다가 뒷부분은 또 등교에서 공부하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다음 강의는 굉장히 그냥 짧게 여러분들 이제 등교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다음 강의는 기출문제, 발효 기출문제 해설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왜 이렇게 짧냐고 항의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